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집 앞에 다시 와봐. 그럼 마지막 경고는 없어. 바로 박살내줄 테니까. 내 목소리가 시장 안을 울리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미 건달 하나의 팔을 꺾어 바닥에 무릎 꿇린 상태였죠. 20초 전만 해도 큰 소리치던 넷은 이제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깡패인 그들 앞에 체육복 차림의 저와 소방관 유니폼을 입은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 누나가 뭔데? 이거 풀어. 아파. 바닥에 꿇린 녀석이 소리쳤지만 제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팔 관절이 살짝만 더 꺾이면 부러질 위기였으니까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난 이 가게 주인 아들 며느리야. 이 동네 반찬 먹고 자란 분들한테 욕하고 협박하고 그런 짓 하려면 각오하고 와야지. 그때 남편이 나서며 건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사라져. 다시 보이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며칠을 시달렸는지 손등에는 멍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일단은 참아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이집에서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 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가게에 건달들이 찾아왔대. 난 지금 출동 중이라 못 가. 내가 좀 가줄 수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셨는데 최근 시장 일대가 재개발 소문으로 시끄러웠거든요. 그동안 몇몇 상인들이 보상금 문제로 압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지금 가볼게. 그냥 욕하고 가는 정도야? 아니, 가게 물건 다 업고 갔다고 해. 전화를 끊자마자 원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3년 전 전역한 특전사 경력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쓰러진 진열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바닥에는 깨진 반찬통들과 흩어진 김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 있냐는 듯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괜찮다, 민영아. 그냥 반찬 좀 엎어진 것뿐이야. 내가 왜 여기 왔어?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없는 분이었어요. 그 강인한 어머니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 오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며칠 전부터 와. 누런 패딩 입은 남자들이 건물 헐린다고 빨리 나가라고. 돈은 얼마 못 준다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시장 중심부에 대형 상가를 짓겠다는 건축주가 나타났고 어머니의 가게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오빠랑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걱정시키기 싫었어.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그냥 쫓겨날 순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날부터 어린이집 수업이 끝나면 바로 시장으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있기로 했죠. 남편 민호도 소방서 근무 일정을 조정해서 번갈아 가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그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김 여사,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이번 주까지 나가셔야 해요. 아니면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누런 패딩을 입은 남자는 겉보기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소방관 유니폼을 입은 채 가게로 들어왔어요.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한테. 민호의 목소리에 그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아드님이세요? 잘 됐네요. 어머님 설득 좀 해주세요. 이 자리 비워주셔야 건물이 들어서요. 다들 나갔는데 여기만 버티면 공사 자체가 안 돼요.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나가신다고 하셨으면 그걸 존중하셔야죠. 여기서 평생 장사하셨어요. 그냥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거 심상치 않아. 오늘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그 건축주 소문이 안 좋더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래. 나도 주변 상인들한테 들었어. 이미 몇몇 가게는 물건 다 부서지고 협박받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대. 우리는 교대로 가게를 지키기로 했지만 그들의 다음 행동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그날 저녁 또다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패딩 입은 남자 대신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문신이 있는 누가 봐도 건달인 사람들. 건달들은 4명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셨는지 조용히 뒤로 물러서셨고 민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두에 선 건달이 비웃듯 대답했어요. 아이고, 소방관님이세요? 불 끌어오신 거 아니면 좀 비켜주시겠어요? 우리는 이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거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어요.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함부로 싸움을 걸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할머니, 그냥 편하게 가게 내놓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난 안 나가. 여기서 내 손으로 일군 거야. 보상금도 너무 적어. 진짜 가게 값어치만큼 주면 생각해 볼게. 그 말에 건달 중 하나가 갑자기 진열대 위의 반찬통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김치와 나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실수했네. 근데 이런 더러운 가게, 보상금이 뭐가 아깝다고. 민호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건달이 갑자기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신고해봐, 소방관. 우리가 먼저 신고할 수도 있어. 공무원이 시비 건다고. 민호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밀쳤어요. 그러자 다른 건달들도 합세해 민호를 둘러쌌습니다. 순간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시장 안을 울렸어요. 어머니는 겁에 질려 소리치셨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하지만 건달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이 나이에 장사하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좋은 말 할 때 가게 내놓으시지. 다음에 오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가게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남은 진열대도 발로 차고 갔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고 민호는 입술이 터진 채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어요. CCTV가 없는 시장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게다가 건달들은 자신들은 단순 방문객일 뿐이라며 발뺌했고요. 오히려 민호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음 날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너무 화가 났거든요. 민호는 소방서 당직이라 가게에 갈 수 없었고 어머니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셨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게로 향하는데 어제 온 건달들이 또다시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열대를 발로 차며 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모든 훈련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체육복 차림으로 건달들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저기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목소리에 건달들이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체육복 차림의 저를 보고 비웃는 듯 했어요. 뭐야, 아줌마가 누구야? 비켜봐, 우리 할 일 있어. 그들의 무시하는 태도가 더 화를 돋웠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민영아, 그냥 가. 위험해.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순간들, 시합에서 우승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건달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동네 반찬 다 먹고 자란 분들이라며요? 그 입으로 어르신한테 욕을 해요? 건달이 비웃으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관절기를 사용해 그의 팔을 단숨에 꺾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증에 건달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 뭐야? 이 미친 여자가. 다른 건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도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체육복 입은 평범한 여자로만 보였나 봐요.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당장 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눈빛이 변했어요. 무술 대회에서 상대를 마주할 때의 그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난 이 가게 주인 아들 며느리야. 당신들이 어르신한테 한 짓 다 봤어요. 건달이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동작은 너무 느렸어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두 번째 건달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둘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안에 있던 다른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었죠. 영자 씨, 괜찮아요? 민영이 왔네. 잘했다. 저 건달들, 우리도 괴롭혔어.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제 겁에 질린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남은 건달 둘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시장 상인들이 길을 막아섰어요. 그때 어디선가 민호가 소방관 유니폼을 입은 채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민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니를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공무원을 폭행하고 노인을 협박하고.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제야 건달들의 얼굴에서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명령받은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가장 젊어 보이는 건달이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바닥에 꿀린 채 팔이 꺾여 있던 두 명은 이미 항복한 상태였어요. 누구 명령이죠? 누가 당신들을 보냈어요? 제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강 대표요. 건축주 대리인이에요. 그냥 협박만 하라고 했지 진짜 다치게 하라곤 안 했어요. 강 대표라. 그 사람 전화번호 지금 당장 불러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건달 중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주었어요. 민호가 즉시 메모했고 그 사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어요. 시장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했고 건달들도 이미 겁에 질려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그들은 건축주 대리인 강 대표의 지시로 어머니를 협박하러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경찰이 건달들을 연행하고 난 후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어요. 민영아, 내가 언제 그렇게 강해졌니? 어머니의 질문에 쑥스러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 특전사 생활을 했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직접 보신 적은 없었으니까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어머니.
도움이 될 줄은 몰랐는데. 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는 평소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그 눈빛에서 감사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와 우리를 격려했어요. 민영이 덕분에 이제 우리도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나섰니? 대단해. 모두가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건축주의 압박에 시달려왔던 그들에게 오늘의 사건은 작은 승리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사실 난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그냥 쫓겨나는 건 너무 억울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당한 보상 없이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음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소방서 선배를 만나볼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 그리고 시장 상인회와도 연대해야 해. 그 말에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평생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셨던 분이 처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너희 둘 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누런 패딩을 입은 남자, 바로 강 대표였어요. 어제 일을 이미 들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어제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보낸 사람들이 과했네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강 대표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보상금을 더 드릴게요. 원래 제 시액의 2배.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안 팔아. 돈 문제가 아니야. 강 대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3배까지 가능합니다. 더 이상은 정말 어렵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3배라는 금액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자리에서 장사하던 추억, 단골 손님들과의 정.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 강 대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김 여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시장은 어차피 재개발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여사님 혼자 버티면 공사 자체가 중단돼요. 그럼 소송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소송이요? 그럼 하세요. 어제 건달들 보낸 것도 증거가 있으니 함께 고소하면 되겠네요. 강 대표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 그 특전사 출신 며느리분이시죠? 어제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불리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지시 안 했거든요.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출근 전이라 소방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녹음 있습니다. 어제 당신 부하들이 당신 이름 언급한 거요. 강 대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실은 눈속임이었지만 그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민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재개발 계획, 제가 알아보니 아직 최종 승인 안 났더군요. 소방 점검도 남아있고요. 강 대표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호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활용해 건축 관련 정보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곧 해결될 문제입니다. 글쎄요. 소방 점검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특히 기존 건물 안전성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민호의 말에 강 대표는 완전히 기세가 꺾였어요.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강 대표가 희망을 본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첫째, 보상금은 4배로 올려. 둘째, 새 건물에 내 가게 자리 하나 확보해줘. 권리금 없이. 셋째, 이 시장 상인들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 제시해 강 대표의 눈이 커졌어요. 특히 세 번째 조건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끊으셨어요. 그럼 난 안 나가. 소송하든 뭐든 해봐.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본사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강 대표가 떠난 후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영아, 민호야,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민호가 출근 시간이 되자 가게를 떠났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남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어제 일에 대해 물었고 강 대표의 방문 소식도 빠르게 퍼졌어요. 오후가 되자 상인회 회장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강 대표한테 그런 조건을 내걸다니.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다 민영이랑 민호 덕분이에요. 상인회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제 민영 씨가 그 건달들 제압하는 거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 우리 모두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강 대표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여사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4배, 새 건물의 가게 자리도 드리고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물으셨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강 대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건 모든 분께 같은 조건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일괄 2배로 올리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약속은 3가지였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강 대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여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많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때 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여러 상인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상인회 회장님과 대화를 나눈 후 어머니께서 오늘 미팅을 알려주셨나 봐요. 강 대표님, 우리 얘기하고 있었나 보네요. 상인회 회장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강 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김 여사님과 보상 문제 논의 중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와 얘기해야죠.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영자 씨 혼자가 아니라. 강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인들이 단결한 것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미 계약하신 분들도 많은데. 상인회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파기할 수 있어요. 특히 협박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부터 녹음하고 있어요. 강 대표님 말씀 하나하나 다요. 사실 이것도 블러핑이었지만 강 대표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듯 했어요.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다시 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세요. 상인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일주일 후에 모든 상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정식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강 대표가 가게를 떠난 후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들이 건축주에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상인들을 바라보셨어요. 다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상인회 회장님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영자 씨. 당신이 용기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며느리 덕분이죠.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론 뿌듯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기술이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지키는데 쓰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화로 전해줬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자랑스러워. 정말 대단해. 간결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니까요. 일주일 후 강 대표는 약속대로 다시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본사 사장님까지 동행했어요. 시장 사무실에서 모든 상인이 모인 가운데 정식 계약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강 대표와 본사 사장은 모든 상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했어요. 어머니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진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 4배 인상, 새 건물의 가게 자리 보장, 그리고 모든 상인에게 동일한 조건 적용까지. 이제 공사는 반년 후에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현 위치에서 영업하시면 됩니다. 본사 사장이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강 대표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상인이 서명한 후 작은 축하 자리가 마련됐어요. 어머니의 반찬 가게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헐값에 쫓겨났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 우리 민영이 덕분이죠. 이 동네 호랑이 며느리. 시장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는 소방서 당직을 바꿔가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그가 오늘은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영웅은 어머니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셨지만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강인함이 결국 모두를 지켜낸 거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시장은 천천히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 간판은 새롭게 바뀌었어요. 정이 담긴 반찬집, 오늘도 손맛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됐죠. 강 대표가 보낸 건달들이 부순 진열대 대신 새 진열대가 들어섰고 더 많은 반찬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일했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 가게를 도왔어요. 민호도 소방서 일정이 없을 때면 가게에 들러 무거운 것들을 나르거나 배달을 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셨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민영아, 요즘 우리 가게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지 않니? 어머니가 어느 날 물으셨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장 건달 사건이 소문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어머니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호랑이 며느리 반찬 가게라는 별명까지 생겼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 만드시니까 당연하죠. 아이고, 그게 아니라 다들 너 보러 온다더라. 특전사 출신 며느리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어머니의 장난기 어린 말씀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장 한쪽 구석, 낙지만 손때 묻은 작은 반찬 가게. 어머니는 30년 넘게 여기서 생계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새 건물에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매일 이른 새벽 손수 만든 반찬을 깔끔하게 진열하고 단골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특전사 출신 며느리와 소방관 아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작은 성이 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힘인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는 것. 특별한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 그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한 무기였던 거죠. 시장 입구에 서서 돌아보니 그날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체육복 차림으로 건달들 사이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